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이런 형태의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전국 주요 도시 인구 밀집 지역을 돌면서 벽꾸라지 조국이 법무장관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것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리얼미터에 대한 차량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선 상황이 급한 대로 방향을 조국 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승용차보다 조금 큰 차량을 잠시 빌려서 차량 좌우에 플래카드를 매달고 전국 주요 도시를 다닐 예정인데 홍보 전용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모양새가 좀 촌스러워서 제 이미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조국의 부당함을 한 명의 국민들에게라도 더 알리는 것에 가치를 두겠습니다. 오늘 새벽 볼턴이 해임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볼턴이 북폭 강경론자였기 때문에 볼턴이 해임되면은 북폭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또는 김정은이가 좋아할 일이 아니냐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턴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비둘기 파라면은 애초부터 매파를 임명하지를 않았겠지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전부 초강경파들 아닙니까? 결국 겉으로 말만 트럼프가 협상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뿐이지 볼턴이나 폼페이오 같은 강경파들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자신이 초강경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볼턴 해임으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볼턴은 왜 해임을 했는가? 우리는 흔히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케미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같지만은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 내부 갈등으로 조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 차원에서의 해임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특별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재인이 대통령 기록관 취소를 발표를 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몰랐다면서 대노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단독 기록관을 짓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누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쇼도 참 어지간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취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제 이 기록관에 대해서 국민 세금 172억을 쓴다. 기록관의 관장은 퇴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자기 편 자리를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는 인생 이모작을 한다는 취지의 방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이 단독 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가 기록관의 관장은 문재인이 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 재임 기간 중에 9.19 군사 합의 등 각종 문재인 재임 시절의 예적지에 준하는 문서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세금 172억 낭비, 인생 이모작,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본인 전용 기록관을 취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에 문재인이도 최초로 잘한 일이 하나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석기, 이정희 등 일부 인사들이 노동당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내용을 일본의 하나다 잡지에서 보도를 한 것을 국내 유튜버들이 보도를 했지요. 제 시청자들 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보도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문자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런 방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믿지 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질을 파악을 하고 상식에 기반을 해서 정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연락 오신 분들께 드린 말씀은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세계적인 특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12위 국가의 대통령이 적국의 간첩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종입니까? 그렇다면 특종을 찾아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를 하고 전쟁터까지 쫓아가는 것이 기자들인데 그런 특종을 유럽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할 리가 없지요. 세계 유럽 언론들에게도 문재인이가 재갈을 물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특종인데 유럽 언론들이 보도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한눈에 알 수 있는 쉬운 사실이 우리 우파 사이에서 더 이상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이와 국내 많은 종북 인사들이 그럴 가능성이야 충분히 있다는 것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라면 누구나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바람이 그렇다고 해서 노동당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문건이 있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증거 능력이 전혀 없는 자료를 가지고 함부로 주장을 하다가는 좌파들의 거짓 뉴스 프레임에 걸려들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파들이 주장하는 색깔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거도 없고 황당한 것이라고 좌파들이 공격을 하면은 우파 진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간의 좌파들의 다른 종북 활동에도 우리가 물타기를 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좌파들의 종북 활동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우파들도 이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고위직 인사에게 조국 일가 수사 사건에 대하여 윤석열을 제외를 하고 수사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를 하는 중차대한 일을 차관이 장관과 상의도 없이 했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지요. 하여튼 조국이 이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런 음모를 꾸민 이유는 뭐겠습니까? 얼핏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조국 일가 수사에서 윤석열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검찰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윤석열이가 모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비밀리에 윤석열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 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윤석열이 흔들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신을 배척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물러나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자들의 윤석열이 찍어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윤석열이가 잘 방어를 하고 조국이를 법정에 세워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록 문재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팍팍한 추석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마음만은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